부동산을 디자인하다 김노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투자를 지금은 주로 하고 있지만 2007년 정도, 약 한 12년, 13년 전부터 처음에 부동산 입문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투자를 주력으로 하고 부동산 중개업은 지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처음 시작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부동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요새 은퇴 후에 또 제2의 잡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생각하시고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제 사돈의 팔촌 지인 한 명 건너 한 명 정도 거의 이제 중개업을 하시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대중화된 자격증이고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긴 하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 시장이 어떠냐, 그걸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입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한 13년 정도 부동산 시장에 있으면서 부동산 박사나 부동산 교수 아니에요. 저는 실질적인 투자자고 전업 투자자고 실무를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피부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여러분들 많이 좀 공감하실 수 있도록 실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마다 부동산은 분명히 극명하게 달라요. 다른데 중개업을 기준으로 내가 중개업자라는 가정하에 강남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남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남에 대해서 잘 안다고 판단하고 다른 지역이 아니라 강남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2007년도에 강남에 처음 이제 1층 소위 말해서 6평, 7평 되는 로컬 부동산에 취직을 해서 지도부터 그려가면서 강남 전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중개를 했습니다. 그때는 원룸, 사무실, 상가 가릴 것 없이 다 했거든요.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면서요. 집집마다 명함 돌려가면서 그렇게 중개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만큼 내가 발품을 판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수입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재미있게 일을 했죠. 근데 그 지역적인,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이제 바운더리, 그러니까 내가 오래된 부동산, 내가 이 블럭에 오래된 부동산이 있으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최고였어요. 왜? 매물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주인들하고도 제일 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보다는 가격적인 경쟁력을 점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인하고 인간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원룸 1000에 70이다. 그러면 사장님 한 5만 원만 더 깎아서 빨리 계약을 하시죠. 그럼 1000에 65면 다른 부동산보다 먼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주인하고 친하기 때문에 나한테 우리 부동산에만 물건을 내놓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았죠. 이제 관리를 한다는 관리 부동산 관리 이제 물건들도 많았고. 근데 그 2007년 8년 그때는 이제 손님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손님 만나는데 하루에 2번, 3번 미팅하고 물건 작업할 시간 없어서 저녁에 다시 물건 작업을 하고 이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이 계속될 줄만 알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시장이 바뀌는 타이밍이 한 2010년 기준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지역적인 그런 거를 타파시킨 계기가 된 게 뭐냐면요. 그 공실 클럽이라는 그러니까 스피드 공실 클럽이라는 그런 회사가 생기면서 이거는 강남 지역에 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스템의 그런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강남 지역에는 스피드 공실과 공실 클럽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스피드 공실이 먼저 생겼죠.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하는 이런 물건 작업을 회사에서 해줍니다. 회사에서 해주고 내가 월 사용료만 내면 얼마든지 물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내 구역에 나만 갖고 있는 물건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중개업을 하지 않았던 분들 그게 무슨 얘기냐
하겠지만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이 A라는 부동산을 신뢰해서 너한테만 내놓게 네가 알아서 해줘 하면 금액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내가 움직일 수 있지만 이게 사이트에 노출이 되면서 10개, 20개, 100개 부동산에서 주인한테 전화가 가면요.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동산을 컨택하기가 쉽기 때문에 금액이 오히려 깎아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죠. 근데 더 희한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계약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 A라는 부동산 한 군데만 거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금액이 더 올라가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국은 부동산 입장에서는 무한 경쟁 흐름으로 접어든 거죠. 그래서 물건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부동산은. 근데 그 물건 작업을 대신 해주는 업체가 생기면서 내가 돈만 내면 얼마든지 물건 작업을 안 해도 물건을 확보하기 때문에 진입이 더 쉬워진 거예요. 부동산 개업을 부담 없이 하는 거죠.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면에 있는 뭐 1층 6, 7평 정도 되는 거는 싸게 구하면 1000에 80, 100, 또 부동산 사무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무한 경쟁이 된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내가 보증금 1000, 조금 운영할 자금 2, 3천만 있으면 부동산 개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점점점 급속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광고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키워드 광고라고 해서 내가 네이버에 강남 사무실, 강남 원룸 치면 우리 홈페이지가 쭉 뜨게 되는 구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뜨냐? 당연히 돈을 내야 뜨겠죠. 그 시스템도 무한 경쟁이 돼버리니까 네이버는 점점 단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 키워드 단가를. 처음에 2, 3천 원 하던 게 10,000원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한 클릭당.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로 쏟는 금액이 월세의 2배, 3배, 많게는 4, 5배, 뭐 직원의 수에 따라서 그 이상 올라가 버리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심해지고 광고비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에 비해서 손님은 많이 줄었죠. 왜? 강남 테헤란로 뭐 벤처 붐이 일어났을 때 강남으로 모였지만 지금은 판교, 송파, 문정 법조단지, 뭐 가산 디지털밸리, 또 을지로 가산 디지털밸리, 또 뭐 을지로나 이런 성동구나 이런 쪽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면서 주차도 편하고 새 건물에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해요. 그러니까 강남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홈페이지도 굉장히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손님이 많았거든요. 왜? 내가 광고, 물건 사진 찍어서 올려서 광고 내면 또 손님이 많이 유입이 되고 또 이제 계약을 쓰고. 근데 이제 그게 과잉 경쟁이 되다 보니까 허위 매물이 많아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진, 말도 안 되는 임대가, 매매가를 손님들을 유인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거 지금 바로 나갔는데요. 다른 거 보시죠 하고 다른 거 투어시키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부동산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깨지고 손님들한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레드오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2005년도쯤에 이제 직방이 나온 겁니다. 직방.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갑니다. 더 경쟁이 심화되는 거죠. 왜? 스마트폰은요, 얼마든지 누구나, 특히 젊은 세대들은 너무도 쉽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리고 직방이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직방 이후에 뭐 다방 등등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네모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더 치열한 경쟁 구도가 됐죠. 결국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공식 클럽도 그렇고요. 이 직방도 그렇고요.
예전에 초창기에는 처음에 자기네들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저렴한 단가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라. 한번 써보시고 판단하세요. 라고 월에 막 5만 원도 안 되게 쓰게끔 합니다. 유도를 해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반응이 좋아요. 왜? 공식 클럽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열심히 전화 작업해서 물건 작업 안 해도 얼마든지 물건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써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상생이 아니고요. 공식 클럽이나 직방도 굉장히 금액을 많이 올려버렸어요. 거의 지금 2배, 3배 정도? 초창기 때? 물론 이런저런 이유를 대죠. 결국은 중개업 시장에서 중개업자들은 굉장히 지금 피라미드 구조에서 맨 아래 단계거든요. 임대료 나가죠. 광고비 나가죠. 직원들 운영하는 직원들 월급 나가죠. 뭐 물론 비율제로 두면은 월급은 안 날 수 있지만 그 직원 하나가 있음으로써 오너 입장에서는 나가는 비용이 광고가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월급 이상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니까 강남 시장의 부동산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부동산을 입문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시장 조사 하시고 부동산이라는 게 물론 굉장히 지역적으로 많이 다르죠. 제가 말한 강남 시장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강남에 있는 일반적 다가구 다세대촌 인근에 있는 뭐 빌딩도 하고 사무실 중개도 하고 원룸 중개도 하는 이런 지역에 있는 로컬 부동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지 내 아파트 단지는 또 달라요. 특수성이. 왜? 임대료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2,000에 200에 개업을 할 수 있다면 아파트 상가는 최하 250, 300 거기에 플러스 뭐 가입비, 뭐 그 단합회비, 뭐 일반 회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비, 가맹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플러스 알파. 그리고 강남에서 아파트 단지 하면 한 건당 뭐 수수료가 엄청 크니까 굉장히 뭐 한 건만 해도 먹고 살겠구나 하지만 그 한 건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공식 클럽, 스피드 공실, 직방, 다방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오히려 중개업 시장은 더 무한 경쟁, 처절한 레드오션 시장이 된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합사를 해요. 합사가 뭐냐면 합동사무실이라고요. 책상을 대여를 해주면서 30만 원, 25만 원, 35만 원 이렇게 돈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 사무실 운영을 하는 거죠. 한 3명만 돼도 한 100만 원 돈 되잖아요. 그거를 모아서 그 사무실 운영을 하고 경비를 처리하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상황이 좀 그래요. 굉장히 장밋빛 시장은 아닙니다. 좀 어려워요. 하지만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죠.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직원들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해서 기업형으로 하는 부동산도 있고요. 그런 데는 잘 되는 데는 꾸준하게 명성과 신뢰와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잘하는 부동산도 또 이렇게 많이 자리를 잡고 돈을 많이 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동산들이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쉽게 장밋빛 그림만 그리고 뛰어들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너무 이렇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그 틈새 시장 또 열심히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특화해서 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내가 사무실 아니면 빌딩, 고급 빌라, 원룸, 풀옵션 등만 특화해서 하는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그래나마 좀 살아남아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다. 저는 원룸, 제가 해본 분야는 원룸, 사무실, 상가, 분양, 빌딩 매매,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영상을 이 중개업에 관한 실무적인 거 아니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접근하는 부동산과 이렇게 중개업을 통해서 또 접근하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좀 모르시는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현재 강남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 중개업 시장이 맞겠네요. 중개업 시장 다소 어렵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중개업에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당장 창업하지 마시고요. 중개 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좀 일을 하시면서 영업력을 좀 극대화시키고 키우시고 좀 열정도 있으셔야 되고요. 소위 말해서 이 영업력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약을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하시고 경험을 쌓고 나서 창업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